안녕하세요. 절세도 기술이다. 세무회계 창공 대표 세무사 김도윤입니다. 저번 시간에 국세청에서 이제 제시한 실수 사례에 대한 방송이 나가고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한테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.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당연히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겠죠. 이제 저처럼 똑같이 세무사인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. 뭐 동기라든지 선배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무사가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. 그 둘 반응이 너무나도 이렇게 명확하게 딱 표현이 돼가지고 와, 이게 진짜 많이들 하는 실수구나 라고 하는 걸 저도 느꼈어요. 뭐 세무사 우리 동기들이나 이렇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씨 그런 사람이 어딨어, 이거 어떻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, 이거 진짜 그 사람이 실수한 거다, 이거 그 사람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이제 일반인 친구들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는 이제 세무사지 않습니까? 근데 세무사를 상대로 저희가 이제 뭐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저희의 세법 지식은 당연히 세무사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식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래서,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려고 이제 막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는데요. 정말 황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. 이렇게 쉬운 것들을 왜 이렇게 실수하는 거야?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. 오늘 것도요, 그와 마찬가지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사연도 제가 보기엔 그분께서 세무사랑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세무사 수수료를 좀 아끼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이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걸 찾아보고 그냥 신고를 해버린 것 같아요.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. 한번 읽어볼게요.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라는 겁니다. 우리가 상속주택은 이제 원래 제가 1주택자였는데 상속주택을 이제 상속을 받은 거예요. 그랬을 때 일반 주택을 팔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없는 걸로 봐서 이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죠. 그런데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키워드만 생각하세요. 어떤 키워드? 상속주택 요 하나만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? 상속주택이 이제 원래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택, 그거를 법에서는 일반 주택이라고 합니다.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. 주택을 상속을 받아서 이 상속주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. 그렇게 되면 몇 주택이죠? 2주택이죠. 그죠? 2주택입니다. 그래서 얘를 양도를 하게 되면 얘가 없는 것으로 봐서 얘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쵸?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신 거예요. 요거 하나만.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혹가다 상속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그 내용은 아니지만요, 한번 볼게요. 장세종 씨는 2017년 1월 부친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후 2020년 1월 B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3년 7월에 이 B주택을 양도했어요. 얘만 보기에는요, 보세요. A주택이 상속주택이었고요. B주택이 일반주택입니다. 그래서 일반주택을 취득을 하고 나서 일반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. 장세종 씨는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B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로 신고를 했대요. 근데 비과세로 신고를 했겠습니까? 안 했겠죠. 제가 보기엔 무신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. 상속 개시일 이후 취득 양도한 B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, 이 말인 거예요.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택은 일반주택이죠. 일반주택.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주택이 있었는데요. 그 뒤에 상속주택을 취득을 하게 된 거예요.
그렇게 됐을 때 이제 2주택이 되잖아요. 이 일반 주택을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얘가 없는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날이 이제 상속 개시일이 일어났으니까 상속주택을 받았겠죠. 상속 개시일 이전에 갖고 있던 주택이어야 돼요. 근데 아까 그 상황은 상속주택을 먼저 받고 그 뒤에 상속 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을 했다가 요걸 팔게 되니까 지금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. 너무 당연한가요? 이거 왜 이런 실수를 하지?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? 하지만 이렇게 실수 사례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게요, 유권 해석이라든지 판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. 딱 법에 나와 있습니다. 법령을 검색을 해보면 그 법령에 나와 있어요. 제가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 관련한 법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그거와 관련된 우리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1세대 1주택 특례 조항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법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요. 읽을 수가 없어요. 읽을 수가. 여기 보면은 이 가로 같은 게 있잖아요. 가로 같은 게. 가로가 이게 너무 어디서 끊긴지를 몰라요. 이게 뭐 주어, 동사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네요. 여기서. 그죠? 여기서 끝나니까 이걸 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조금 좀 쉽게 읽을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찌됐든 한번 읽어볼게요. 제가 이제 요 가운데 거 다 빼고 그냥 쉽게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. 얘가 뭐예요? 여기서 일반 주택이라고 한다. 를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얘가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. 이것만 봤을 때는 아까 그분 틀린 거 없습니다. 그런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? 보세요. 그 밖의 주택이라고 하고 가로 치고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라고 옆에 나와 있어요. 근데 이거 못 읽어요. 사실은 이게 이게 뭐야, 읽히지도 않아요. 이게 이 한 줄 때문에 아까 그분 얼마였죠? 1억 2,300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된 겁니다. 그리고 비과세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을 거예요. 무신고를 했을 경우란 말이죠. 그랬을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. 우리 무신고 가산세 얼마죠? 20%입니다. 20%. 20%고요. 이제 하루하루 이자가 붙어요.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.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. 이게 1년에 대략 한 10% 정도 돼요. 근데 이게 이제 봤을 때 비과세로 뭐 신고를 했던 무신고를 했던 뭐 양도를 했을 때 이제 등기가 바뀌니까 이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거든요.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뒤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뒤에 나옵니다. 그래서 2년 뒤에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20%입니다. 20%. 그럼 가산세만 40%예요. 그럼 아까 1억 2,300에 40%면 얼마예요? 거의 5천만 원이에요. 일반 중소기업 그 연봉이랑 맞먹는 겁니다. 판단 잘못해서 얼마를 더 냈어야 됐죠? 5천만 원을 더 내야 돼요. 그리고 1억 2,300은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이지만 그것도 행위를 하기 전에 생각을 했다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제가 이 사례들을 앞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늘 똑같은 얘기를 드릴 거예요. 제가 아까 그 장세종 씨라고 있는 분 있잖아요. 그분은 100% 혼자 판단한 겁니다. 인터넷 블로그 봐서 블로그에서 이런 거 나왔겠어요? 이런 거 나왔겠어요? 안 나왔겠죠. 그냥 일반 주택,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만 나온 블로그만 보고 그걸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신고를 안 했겠죠. 그래서 얼마를 더 물었다? 5천만 원을 더 물었다. 그리고 1억 2,300만 원에 대한 세금도 물었다 이겁니다. 여러분, 제발요, 양도소득세든 어떤 세금이든 간에요,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랑 상의를 하세요. 세무사 상담 수수료 얼마 안 합니다. 세무사님들마다 다르겠지만
몇십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몇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자꾸 그 세무사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가 이런 폭탄을 막 맞으십니까? 그리고 세무사를 찾을 땐 누구랑 상담을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바로 양도세 전문 세무사 김도현 세무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도 더 황당하고 더 재밌는 사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절세도 기술이다. 세무회계 창공 대표 세무사 김도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